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신범철입니다. 지금 촬영 시간 기준으로 이제 1시간 조금 지나게 되면 올 한 해 장이 마감이 될 것 같은데 올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기업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들 곁에서 정확한 정보와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을 위해서 서포트할 예정이니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말씀드리고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영상이죠. LG화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 LG화학의 이슈와 그리고 현재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이제 LG화학에서 최근 이슈라고 하면은 결국에 배터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는 이제 NCM에 관한 거였고, 그리고 이거 결국에 GM한테 95만 톤을 GM한테 이제 95만 톤의 장기 공급 계약을 했고, 토요타와는 거의 2조 9천억 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죠. 하지만 결국에 이제 NCM 배터리가 현재 시장 위치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확실히 LFP한테 밀린다. 그리고 이 LFP 같은 경우는 내년 전망에는 거의 60%도 차지할 예정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이 뒤늦게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는 단독적으로 뛰어든 게 아니라 중화요그룹과 LFP 양극재 사업을 진출을 한 거죠. 이 진출을 한 이유가 이제 LFP 배터리를 원하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일단 테슬라, 그리고 포드, 그리고 이제 현대차 등 이제 많은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이 수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LG화학이 중국과 같이 손을 잡고 진출을 했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이 중국 화요그룹과 손잡고 LFP 양극재 사업에 본격 진출했는데 이 진출한 나라는 이제 모로코죠. 이 모로코에 연산 5만 톤 규모의 LFP 양극재 합장 공장을 차렸다. 그리고 이제 양산 목표는 이제 26년이다라는 거죠. 이제 연산 5만 톤 규모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은 이건 한 약 50만 대, 전기차 50만 대에 합재할 수 있는 분량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5만 톤의 규모 LFP 양극재 합장 공장도 만들 거지만 이제는 또 이걸 만들어서 북미 지역에도 공급을 할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모로코를 선택한 이유는 또 하나 더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모로코 같은 경우는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이제 핵심 원료가 되는 인광석을 제일 많이 인광석을 500억 톤, 500억 톤을 이제 500억 톤이나 매장돼 있는 나라여서 전 세계 매장량 1위다. 그래서 이런 인광석을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간 거고 또 하나는 결국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IRA겠죠. 이 모로코는 이제 또 미국과 자유무역 FTA 체결국으로 이곳에서 생산한 양극재는 IRA 보조금 요건을 충족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IRA와 그리고 인광석의 배터리 양 때문에 LG화학이 모로코를 선택을 한 거죠. 또 이제 이 LG화학과 이 중화요그룹 같은 경우는 모로코에서 그치지 않고 또 이제 인도네시아로 진출할 겁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이유는 이제 LG화학이 정말 원하는 거는 이제 NCM 배터리잖아요. 인도네시아가 이 니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진출을 할 거죠. 하지만은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가 생깁니다. 결국에 IRA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의 어떤 법규를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게 되면 미국도 IRA 견제국, 한중 팩토리 합작 열풍의 찬물.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미국 재무부 에너지부 IRA에 따른 대당 7,500달러 제외 대상 외국인 우려 기업에 대한 잠정 세부 규칙이 밝혀졌죠. 그리고 외국 우려 기업이라는 거는 이제 중국, 러시아, 이제 북한 등이 있는 나라고 또 그래서 이제 중국 지분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중국 정부 지분이 이제 25% 이상인 경우면은 중국 배터리 기업의 외국 합작 회사, 중국 측 이제 중국 배터리와 중국
배터리 회사와 합작한 회사는 이런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국 정부 지분이 없거나 지분율이 낮은 중국 민간 업체들의 합작사는 외국인 우려 기업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즉 이제 25% 이하만 가능하다. 하지만 LG화학과의 중화유그룹의 이제 그 비율을 보시게 되면 LG화학이 이제 51%고 중화유그룹이 한 49%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LG화학이 이제 미국의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구심이 들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 25%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화요그룹이 최소 49니까 이제 25%의 지분을 뺏어 와야 되는 거죠. 하지만 LG화학이 지금 자금성이 그렇게 좋은 상황인가?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뺏어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이 어떤 자금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이 자금책에 대한 내용은 양이 조금 많고 지금 또 이제 제가 지금 이 LFP 배터리 말하고 있지만 이 양도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시간에 영상을 다 전달하지 못해서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LFP 배터리에서 LG화학이 어떻게 자금을 마련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이 화유그룹의 지분을 뺏기 위해서 자금을 어떻게 끌어들일 건지를 설명드리고 또 미국이 왜 중국을 그렇게 규제를 하냐 또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이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다룰 양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런 LG화학 중화육으로 LFP 양극재 사업 진출에서 어떤 규모적인 얘기와 이런 얘기를 했고 하지만 거기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LG화 주가를 한번 봐야 되겠죠. LG화학 주가에서는 제가 계속 말을 하고 있었던 건 이 부분들을 지켜주는지 봐야 된다. 이게 한 48만 5천 원 라인이었죠. 48만 5천 원 라인을 지켜주는지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 이제 그제 계속 이 부분을 이탈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지만 제가 항상 말했던 건 이 반등이 와도 일단 크게 보진 말자. 53만 원 부분까지는 일단 한번 보고 스탑을 하는 것이 조금 좋아 보이고 그리고 만약에 떨어졌을 때 일단 48만 밑으로는 한 45만 원? 45만 원부터 6만 원 그 사이였죠. 그 사이를 지켜주는지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지금 당장 얘가 이렇게 뛰기보다는 바닥을 하나 더 만들어줘서 힘이 모여줬으면 좋겠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나, 두 개 바닥을 만들었고 계속 저점을 높여주고 여기서 또 저점을 높이면서 바닥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눌릴 수 있으니까 한번 쉬어가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바닥을 만들 때 진입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게 계속 말이 꼬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계속 말이 꼬여가지고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제가 중요하게 봤던 건 현재 부분에서 48만 5천 원 부분을 잘 지지하는지 보고 이거를 돌파하지 않았을 때는 48만 5천 원을 잘 지지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와도 크게 보지는 일단 말자. 한 53만 원 부분에서는 한번 쉬어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을 했죠.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한 45만 원 이런 부분들은 지켜주면은 좋다라고도 했고요. 또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건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가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하나의 바닥을 더 만들어 주면서 어떤 상방의 힘이 조금 더 모이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은 당분간은 조금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장이 마감이 되고 있고 또 내년이 되면은 어떤 변동성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당분간은 관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LG화학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또 LG화학의 추가적인 이슈 제가 말했던 이제 IRA 미국의 IRA에 대한 조금 상세한 내용과 또 LG화학이 어떻게 자금을 마련할 건지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의원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